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제, 첫 번째 주제는 이 지기현의 이 내란 사건 판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엊그제죠 벌써. 오늘이 21일이니까 엊그제, 지난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지기현이가 윤석열 내란 사건에 대한 판결이라는 걸 했습니다. 윤석열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이 나왔죠. 그런데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이게 너무 찜찜합니다. 지기현이는 어쩌면 무죄 판결을 내리려고 쭉 판결문을 쓰다가 사정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갑자기 결론을 뒤바꾸지 않았는가라는 의구심 지우지 못하겠습니다. 동시에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무죄 판결을 내려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빌미를 주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이 지기현이가 대법원 판결이나 헌법재판소 판결도 무시했다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이 헌법재판소 판결을 무시한 지기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지기현이 판결이 대법원 판례를 위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헌법재판소 판례를 위반했다. 요 내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대법원 판례보다 헌법재판소 판례가 심각한 게 뭐냐면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나 우리나라 최고 법원이면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헌법 해석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최고 최종 기관입니다. 대법원도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뒤집을 수 없고 헌법재판소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법원의 판결은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영향을 못 미치지만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판결하고 지기현 판결하고 충돌할 경우 지기현 판결이 위법한 게 돼버려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어제 전해드렸던 지기현의 내란 판결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 요것과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문제인 거죠.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이 판결이 뒤집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헌법재판소 판결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이 뒤집어집니다. 더군다나 헌법재판소 판결, 이미 나와 있는 그 판결은 윤석열에 대한 판결이거든요. 따라서 윤석열에 대한 판결, 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에 대해서는 지기현도 따라야 돼요. 안 따르면 안 되게 돼 있어. 이게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전해드리려고 있는 이 내용이 훨씬 더 심각하다. 어제 전해드렸던 내용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아서 지기현이는 윤석열을 봐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봐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무죄 판결까지 내리려고 준비를 다 해놨었는데 아마 중간에 여의치 않는 돌발 사건이 생긴 것 같습니다. 덕분에 지기현이는 막판에 판결문을 바꿔 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기현이 판결문을 가만히 보면은 지 판결문 내에서도 상호 모순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결론이 나왔을까 꼼꼼히 생각해 보니까 이 자식이 무죄를 만들어 주려다가 유죄로 급격히 바꾸는 바람에 이렇게 됐구나.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는 지기현이가 대법원 판례를 위반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지기현이 판결 내용 중 몇 가지를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계엄 선포 그 자체는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된다. 원래 이 계엄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일 뿐만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인 결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거를 지기현이가 주장을 하고 있어요. 택도 아닌 소리죠. 자, 두 번째, 계엄 선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거나 실체적 흠결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내란으로 볼 수 없다.
윤석열이의 계엄 선포가 절차적으로도 말이 안 되죠. 국무회의를 못 거쳤어요. 그런데 국무회의를 안 거쳤다 이것만 가지고 내란이 안 된다는 거야. 아니 그러려면 절차 왜 만들어 놨어? 국무회의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뭔데? 아니 정당한 윤석열이 말 맞다나 정당한 그런 이유가 있는 계엄이면 왜 국무회의를 못 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 어거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국무회의 못 연 거 아니에요?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이미 국무회의를 못 열 정도의 심각한 위헌이라는 거죠. 국무회의 안 열고 계엄 선포했다. 그 자체가 이미 반란이야. 그럼 명백합니다. 그런데 지기현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따질 수가 없다. 따지면 안 된다. 혹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내란이라고 볼 수 없다. 뭐 이런 희한한 소리를 했어요. 절차적으로 위반이 있는데 내란이 아니라고? 미친 새끼 아니야. 자, 그리고요. 절차적 하자가 내란이 곧바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은 그 계엄 자체가 불법이에요. 불법 계엄이에요. 그러면 그 불법 계엄을 따르는 거 그 자체가 이미 내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엄의 하자가 있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뭐 이런 판결까지 내려놨습니다. 나 참.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몰라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기현의 이 판결은 윤석열을 봐주기 위해서 뭘 쓰려다가 막판에 뒤집었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기현의 세 번째 판결 내용은 내란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헌문란의 목적, 절차적 하자나 실체적 흠결 외에 내란 목적, 즉 국헌문란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번 사건에서는 국회의 기능 정지가 목적인데 그 목적을 공유를 해야지 내란범이 된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자, 여기서 중간에 약간 제가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게 지금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거 좀 고쳐야 되겠다 는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기현이가 엊그제 내린 판결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잠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기현이는 계엄 선포 그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계엄 선포를 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대법원에서 혹은 법원에서 가타부타 말하기 어렵다. 계엄의 절차적인 하자나 실체적 흠결이 있다고 해서 불법인 건 아니다. 세 번째, 국헌문란의 목적, 특히 국회의 기능 정지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내란범이 된다. 따라서 내란에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국회 기능 정지라는 이 목적을 공유하지 않았다면, 인식하지 못했다면 내란범이 아니다. 라고 판결을 했어요. 자, 하지만 이런 지기현이의 판결은 바로 기존 대법원 판결과 배치된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존 대법원 판결, 그러니까 지난 1997년 전두환 노태우 사건 때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르면 계엄 선포 그 자체가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위헌, 위법성이 있다면 심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엄의 절차적 하자, 실체적 흠결이 불법이 아니다. 자, 헌법이나 계엄령 등 계엄법 등 관련된 법령을 준수해야 된다. 이건 역시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위헌, 위법이 있으면 계엄 선포도 사법심사 대상이 있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나 실체적 흠결이 있다면 당연히 심사 대상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뭐 따라서 헌법, 계엄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된다. 이거는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가 사형 선고가 난 거 아니야. 자, 세 번째, 국헌문란 목적, 그러니까 국회의 기능 정지를 목표로 한 게 아니고 그 인식을 공유하지 않았다면 내란 사범이 안 된다. 하지만 기존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판결했다?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면 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지한 것과는 별개로 내란에 가담을 했다면 다 내란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기현의 지난 목요일 판결은 대법원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한 발 더 나가서 지기현의 이 판결은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배치된다. 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결정에 배치되는 판결문을 썼다는 게 뭐겠어요? 대법원 결정에 반대되는 판결문을 썼다는 게 뭐겠습니까? 예, 지기현이는 처음부터 윤석열을 봐줄 생각이었다는 거지. 자, 저와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더 있더라고요. 이거는 한겨레 신문에 나온 이 얘기인데요. 임재성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그 임재성 변호사가 한겨레 신문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지기현이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나 헌재 판결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괜히 찰스일세 운운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 논리 전개로 볼 때 지기현이는 윤석열을 무죄 풀어주는 판결문을 썼다가 다급하게 고친 흔적이 있다. 아마도 지난 12월 말쯤에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렸고 그 법원장 회의에서 12.3 계엄은 불법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 이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몇 개에서는 저와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도 지기현이가 무죄 판결문을 썼다가 다급하게 뭔가 이 바꿔야 되는 사정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판결문을 고쳐 쓰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의심하는 이유, 지기현이가 무죄 판결문을 썼다가 급하게 고쳤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지기현이가 헌법재판소 판결을 무시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자, 지기현이 이렇게 판결했어요. 계엄이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심사의 영역이 아니다. 그리고 절차적 요건의 경우도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절차를 위반해야지 절차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아니, 절차 위반을 어느 정도라니, 절차 위반이 있으면 일단 다 문제 삼아야죠. 근데 지기현이는 절차적인 위반도 그리고 실체적 금결도 다 사법심사 대상에 따질 수가 없다. 계엄은 그걸 가지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요렇게 썼던 거예요. 요렇게 써놓고 다급하게 국헌문란 목적을 끼워 넣은 거예요. 처음엔 아마 요것만 가지고 쓰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러다가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해서 급하게 판결문을 고친 거지. 자, 지기현이는 이런 개소리도 합니다. 비상계엄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의 행사를 목적으로 한 것, 즉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되려면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사법 행정의 본질적인 기능을 침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지, 그래야지 내란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지기현의 이런 판결은 한마디로 개소리입니다. 계엄은 민정을 폐지하고 군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민주적인 절차를 이제부터 깡그리 무시하고 군대식으로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치가 갑자기 바뀌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엄이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내란인 겁니다. 민정이 폐지되고 군정이 되는데 이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면, 이유에 하자가 있다면, 이유도 없이 민정을 폐지했다면 그 자체로 이미 내란인 거예요. 지기현이는 가장 근본을 생각하지 않고 가장 근본적인 걸 지금 빼먹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엄의 목표가 군정의 실시라고, 군정을 실시하는데 그 정말 국가 위기에 군정을 실시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전쟁 났기 때문에 군정 실시하는 거 아닙니까? 또는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전쟁과 비슷한 수준의
국가 혼란 상태, 위기 상태가 왔어야지 군정을 실시한단 말이야. 그런 것도 없이 군정 실시한다? 그럼 당연히 그건 내란이야. 안 그렇습니까? 감히 군정이라니 미친 거 아니에요? 예, 군정 실시 그 자체가 이미 내란이란 말이야. 그런데 지기현이는 계엄이 내란, 군정의 실시라는 것을 빼놓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계엄 선포는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심사를 하면 안 된다. 요딴 소리를 한 겁니다. 자, 아무튼 지기현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계엄의 실체적, 절차적 하자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반드시 계엄의 목적이 위헌적이어야만이 내란이다. 라고 개소리를 시전했어요. 자, 이거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거라고 했죠. 그런데 대법원 판례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판례 역시 위반한 거였습니다. 자, 헌법재판소 판결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이게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판례는요, 지난해 5월 달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하면서 내린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이 내란 행위를 저질렀다는 걸 인정을 해요. 자, 다시 한번 당시 우리 헌법재판소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당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이가 내란 행위를 했다. 내란죄를 저질렀다가 아니라 내란 행위를 했다. 따라서 탄핵 대상이 된다. 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판결하느냐. 국가 긴급권은 평상시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 행사를 가지고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예외적으로 인정한 비상수단이란 말이야. 따라서 발동 요건이나 사후 통제 그리고 국가 긴급권에 내재하는 본질적 한계에 엄격히 준수해야 된다. 그래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헌법이 정한 국가 긴급권의 발동 요건, 사후 통제, 그 다음에 본질적 한계에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지기현이는 발동 요건 같은 거, 이런 거 절차적 한계 지킬 필요가 그런 부분을 살필 필요가 없다라고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살펴야 한다라고 명백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기현과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인데 헌법재판소와 지기현이 충돌하면 누가 이긴다고요? 네, 헌재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지기현이는 애시당초에 이런 헌법재판소 판례조차 보지 않고 헌법재판소 판례를 무시한 상태에서 판결문을 쓴 거야. 어떤 판사가 해당 사건에 대한 최고법원의 판결이 있는데 그 판결을 무시하고 판결문을 쓸 수 있겠습니까? 최고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판결문을 썼다라는 것 자체가 윤석열을 풀어줄 마음이 없고서야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계엄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해도요, 절차적인 그 통제, 그 다음에 실체적 요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경우에는 재량권의 일탈이 돼요. 재량권 일탈. 예, 그렇습니다. 재량권을 일탈하는 경우에는요, 아무리 그것이 그 자신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했어요. 다른 사건도 아니고 윤석열 탄핵 심판, 윤석열 내란 사건에 대해서 이런 판결을 했단 말이야.
자, 계속 볼게요. 뭐라고 하고 있느냐. 헌법재판소는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헌법, 계엄법 줄줄이 위반했다고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77조 1항, 헌법 제77조 4항, 헌법 제82조, 89조의 제5호, 그 다음에 계엄법 2조 2항, 계엄법 제2조 5항, 3조 4조, 4조 1항, 4조 5, 제5호의 1항 등등을 다 위반했다. 뿐만 아니라 헌법 5조, 헌법 74조 위반했다. 다 찝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계엄 행위에 대해서 이것이 뭐 실체적 판단 혹은 절차적 판단 할 수가 없다라고 지기현이가 얘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뭐뭐뭐가 위반이다라고 분명히 짚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윤석열의 내라는 위헌, 위법이다라고 일일이 꼭꼭꼭 찝었는데 지기현이는 뭐 그런 걸 따질 그게 없다. 따질 필요가 없다. 계엄의 실체적인 위법 혹은 절차적 위법 따질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기현이는 헌법재판소를 쫄로 본 거죠. 예,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될 겁니다. 만약에 조희대가 지기현의 이런 판결을 뒤집지 않는다면 재판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재판소원. 자, 지금 그래서 우리가 재판소원법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재판소원법 이달 말까지 만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기현이는 이런 판결도 내립니다. 국회의 기능정지, 국회의 기능정지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그 목적을 공유하지 않았다면 내란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려요. 이게 지기현이가 지난 목요일에 내린 판결입니다. 그런 근거에서 김용군, 윤승영 이 두 사람을 무죄하죠. 무죄로 판결합니다. 김용군이나 윤승영은 이른바 체포조를 만들고 체포조를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들입니다. 체포조, 정치인 체포조죠. 지기현이는 정치인 체포조 이것만 가지고는 그 국회를 기능 정지시키려는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합니다. 아니 근데 정치인 체포를 왜 합니까? 거기서 말하는 정치인이 누구예요? 이재명, 우원식 뭐 이런 사람 아닙니까? 예? 국회의원들 줄줄이 그 다음에 심지어 판사들까지 나와 있잖아. 그런데 국회의원과 판사를 잡아 가두라고 했는데 그게 내란 목적이 아니라고? 그게 내란 목적 아니에요?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지. 예? 이게 또 갑자기 맛이 갔네. 예. 모니터가 갑자기 맛이 갔습니다. 자, 내 국회의 기능 정지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내란이 아니다라고 예, 했다는데 참, 예, 이것에 대해서 제가 어제 대법원 판례를 들어서 이미 대법원이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린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잠시만요. 참. 이게 갑자기 모니터가 마탱이가 가면은 갑자기 확 가니까 제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국회의 기능 정지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 목적을 공유하지 않았으면 내란이 아니다 라고 지기현이가 판결을 내렸지만 자, 대법원 판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폭동행위 전부에 대해서 관여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그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여하였음이 인정된다면 내란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란 목적과 뭐 이거 인식, 뭐 내란 목적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이
내란 행위에 가담을 했다면 그거는 뭐 볼 거 없이 내란이다.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아니 이게 상식이죠. 아니 뭐 목적을 알았고 뭐 인식이 있고 아니 뭐 그런 우리는 내란죄다 내란죄가 아니다. 뭘로 판단합니까? 내란 행위에 가담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내란 행위에 가담했느냐 안 했느냐. 자, 이게 상식입니다. 그리고 이 상식을 대법원이 지난 97년에 이미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내린 바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기현이는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괜히 했겠어? 지기현이가 이걸 몰라서 했겠어? 지기현이는 알면서도 이 짓을 한 거예요. 왜 알면서도 이 짓을 했겠어? 윤석열 봐주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지기현이의 이런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겠어요? 헌법재판소 판례 윤석열 탄핵 심판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자, 윤석열이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해가지고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또 국회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침해했다. 따라서 국회의원 체포 등 정치인 체포 역시 내란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자, 따라서 지기현이가 내린 판결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했다. 그 자체가 이미 국회의 기능 정지를 목적으로 한 거죠. 그죠? 자,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그 다음에 각 정당의 대표, 이런 사람들을 잡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란 행위다라고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기현이는 뭐? 체포조를 운영했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는 내란이라고 볼 수 없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는 그게 내란이라고 분명히 했는데 지기현이 지가 뭐라고? 자, 계속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김용현은 각 정당의 대표 및 원내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을 지시하였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당원들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이들의 활동을 제약함으로써 정당 활동도 제약하려고 했다. 정당 활동도 제약하려고 했다. 이것으로써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 그러니까 정치인 체포 그것 역시도 헌법상의 기본 원리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내란 행위라고 본 겁니다. 국회의 기능 정지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체포 역시도 내란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그리고 이 행위 자체가 이미 헌법적인 그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국회 기능 정지와는 별개로 국회의원 체포 그 자체가 그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내란 행위다라는 걸 분명히 해줬어요. 그런데 체포조를 만들려고 체포조를 운영하는데 도움을 준 윤승영이니 김무영이니 하는 사람, 이 사람들한테 국회의 기능 정지를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그 무죄를 줬다. 이 역시가 말도 안 되는 거고 헌법재판소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거죠. 헌법재판소는 정치인 체포, 국회의원 체포 그것부터 그건 국회의 기능 정지와는 별개로 그것도 이미 내란이다라고 한 거야. 그리고 국회의원을 체포한다는 게 뭡니까? 국회의 기능 정지를 목적으로 한 거 아니야. 더군다나 우원식 국회의장 잡으라고 했는데 그게 국회의 기능 정지를 목적으로 한 거 아니야. 그랬는데 거기에 인력을 동원해 준 사람이 내란 목적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딨어. 헌법재판소가 그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종합해보면 지기현이가 지난 목요일에 내린 판결은 대법원 판결에도 배치가 되고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배치가 되는 겁니다. 지기현이는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소 판결이나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윤석열을 어떻게든 간에 빼내주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것이 여의치 않자 판결문 구석구석에서 이 함정을 심어 놓은 겁니다. 이 함정은 나중에 항소심이나 대법원에 갔을 때 항소심 판사나 아니면 대법관들이 윤석열을 풀어줄 수 있는 근거로 만들어 쓰려고 그걸 그 판결문에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지기현이가 만들어낸 판결문이 7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진짜 빽빽하게 7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근데 거기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기가 찬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지기현이는요, 중요한 증거들을 다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해가지고 증거 능력을 없애버렸더라고요. 제가 지금 꼼꼼히 다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지기현이가 아무리 좀 이상한 판결 내렸다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인정이 뻔히 인정돼야 되는 건데 인정되지 않는 거. 특히 윤석열이가 1년 이상 장기간 계엄을 계획했다라는 내용을 이거를 부인하잖아요. 즉흥적으로 계엄을 시도했다 이런 식으로 판결을 바꿔버리잖아요. 근데 전 세계 누가 즉흥적으로 계엄하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윤석열이 지말 맞다나 경고성 계엄이라고 해도 계획 없이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1년 이상 준비했다는 게 그게 타당한 거지. 근데 지기현이가 그렇게 판결 내린 이유가 있더라고. 뭐냐고요? 중요한 증거를 다 이렇게 위법 수집 증거를 해서 없애버리는 거야. 윤석열이가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계엄을 모의하고 한 거 싹 빼버렸어. 중요한 녹취록이라든지 전화통화 녹취 싹 빼버렸더라고. 그러니까 뭡니까? 지기현이 이놈 새끼가 윤석열을 봐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었다는 얘기인 거지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무기징역 선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판결문 곳곳에 함정을 심어 놔가지고 향후에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윤석열을 풀어줄 수 있도록 빌미를 만들어 놓은 거야.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법 왜곡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기현을 단죄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법 왜곡죄, 그 다음에 재판소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윤석열의 행위가 내란이고 윤석열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를 심사해야 된다는 점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 체포 그 자체로 이미 내란 행위라는 거, 국회 기능 정지와는 별개로 이미 그 자체로 내란 행위라는 것까지 분명히 해놨어요. 자, 이런 것들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배치되는 판결을 지기현이가 했어. 그럼 이건 뭐가 됩니까? 재판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재판소원. 그러니까 빨리 재판소원법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마도 지기현이는 대법원에서 조희대가 윤석열을 풀어주게 만들려고 이런 것들을 이런 장치들을 만들어 두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재판소원법 그리고 법 왜곡죄 빨리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2시 12분입니다. 네,